네, 여러분 저 두 번째 시간 235페이지, 359번. 자, 미국 경찰제도 1번에 미국 경찰관의 7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어요. 자, 경찰 노조는 경찰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원래 노조라는 것이 개혁을 선도하는 조직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미국 경찰 노조가 겁나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막 경찰 노조 막 눈치 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표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찰 노조가 어떤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경찰관들의 이익만 너무 막 주장하는 바람에 어떤 경찰 개혁책들을 딱 말하면 막 경찰 노조가 막 엄청 반대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찰 노조를 얘기할 때는 경찰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경찰 개혁의 장애물로서 기능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십시오. 원래 이제 노조라는 것이 개혁을 주장으로 하는 것들이 노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의 경찰 노조는 좀 너무 세져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너무 하는 바람에 오히려 경찰 개혁의 걸림돌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방정부에 비해서 연방정부는 빠른 속도로 연방경찰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 경찰의 주력은 도시경찰이에요. 그래서 도시경찰이 주로 발달하고 연방경찰은 그냥 일정한 분야별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연방경찰기관을 만드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9.11 테러 이후에 연방경찰이 좀 확장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고요. 4번 FBI의 임무는 공무원 신원조사와 범죄 통계를 작성하며 지방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미국 경찰기관은 그 어느 기관도 다른 기관을 지휘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FBI 역시 지방경찰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방경찰하고 지방경찰하고는 완전한 대등 기관이에요.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를 지휘 감독하지 않습니다. 360번 미국 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일리노이주는 주지사 직속으로 주경찰국을 두고 있다. 이게 주경찰의 관리 형태가 위원회 형태, 국 형태, 그다음에 법 집행청 형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 집행청 형태에서는 법 집행청 밑에 다시 경찰국, 형사국, 소방국을 두기 때문에 법 집행청 형태는 밑에 국을 또 두죠. 그래서 위원회 형태, 주 경찰국 형태, 주 법 집행청을 두고 그 밑에 경찰국, 형사국, 소방국을 추가로 거느리고 있는 형태. 그래서 위원회 형태, 경찰국 형태, 법 집행청 형태. 그래서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뉴택조입니다. 뉴택조 위원회죠. 뉴택조 위원회. 뉴욕, 뉴멕시코, 텍사스, 조지아 주죠. 이런 데가 주경찰위원회 형태로 주경찰 전체를 관리하고요. 주경찰국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펜실베니아. 그래서 국펜. 그다음에 청일. 법 집행청을 두고 그 밑에 국들을 두는 것이 일리노이주. 그래서 뉴택조위원회, 국펜청일, 뉴택조위원회, 국펜청일 이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자, 361번. 미국 경찰 1번 미국 연방 법 집행기관의 경우 FBI 이외에는 모두 특정한 법 영역만을 담당합니다. 맞습니다. FBI는 연방 범죄, 그다음에 여러 주에 걸친 범죄 이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FBI지만 나머지 법 집행기관들은 다 그냥 특정한 영역에서 필요해. 그러면 그냥 딱 특정한 영역만 담당하도록 그냥 각 부처에서 그냥 설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법 영역만을 담당하고요. 자, 이번에 연방정부는 헌법상 명문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헌법이 부여한 과세권 및 이 주관이 주들 사이에서 여러 주들 사이에서 주관 통상규제권 등의 행사로 사실상 경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명문상 경찰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각 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똑같죠. 그래서 각 주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합중국이잖아요. 각 주들이 합쳐서 이제 미합중국을 만들었잖아요. 미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전통이 각 개인의 생명과 신체는 각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권리.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 각 주가 그렇게 미합중국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각 주 경찰권은 각 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주는 스스로 지킬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미합중국에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사람들이라든가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그런 전통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다.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미국 사회를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사회 조직들에 흐르는 그 기본 바탕이죠. 그래서 각 국민들은 하여튼 나를 지키는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누군가 침입하면 그냥 쏴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미국이고, 주 단위에서도 미국이 미합중국인데 여러 주들이 합한 이 합중국인데 연방국가 이 합중국인데 각 주들도 각 주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각 주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찰권이 연방에 있지 않고 각 주에 있습니다. 각 주에. 3번에 주 경찰을 최초로 보유한 주는 펜실베니아가 아니고 텍사스죠. 테메페. 4번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통일된 경찰 통제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17,000여 개의 경찰 기관이 있는데 모든 기관이 그냥 각자 그냥 기능을 수행할 뿐이에요.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휘 감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가 맡은 경찰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362번 미국의 특별 경찰. 1번에 카운티 셰리프. 미국의 지방 경찰이 미국의 지방 경찰이라고 하면 주 경찰을 지방 경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밑에 주 안에 있는 하위의 경찰을 지방 경찰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지방 경찰이 도시 경찰 플러스 카운티 셰리프예요. 도시 경찰 플러스 이 카운티 셰리프. 자, 이 카운티 셰리프는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주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선거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카운티 셰리프가 선거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요. 당연하겠죠.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로 그냥 중간에 딱 나타나서 그 카운티 셰리프의 수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카운티 셰리프의 대표가 카운티 셰리프의 장이 선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운티 셰리프의 장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도시 경찰이 강한데 카운티 셰리프는 전문성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카운티 셰리프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에 있는 것이 미국의 지방 경찰입니다. 도시 경찰이 있고 카운티 셰리프가 있어. 근데 이 카운티 셰리프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갈수록 역할을 좀 축소해 나가는 경향에 있는 것이 미국 지방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안관 카운티 셰리프는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판사 역할, 교정 사무까지 담당하며 점차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의 주력이 그냥 도시 경찰인 것이죠. 그래서 도시 경찰은 갈수록 발달하고 연방 경찰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또 역할을 좀 확장하고 있고, 그러나 이 지방 경찰 중에 하나인 카운티 셰리프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갈수록 역할을 좀 축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363번 영미법계 수사구조의 특징. 1번 경찰과 검찰의 상호 대등 협력관계. 2번 경찰의 독자적 수사 종결권. 3번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노. 경찰도 영장 청구권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인권보호를 위한 절차적 장치 강화. 영미는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독프는 소송을 통한 행정소송이라든가 국가배상이라든가 대륙법계는 소송을 통한 권리 보호가 발달해 있고 영미는 절차 통제가 발달돼 있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조금만 절차 위반했어도 막 그냥 풀어져 버리고 막 무죄 선고하고 막 하면서 절차 통제, 절차적 권리 강화가 영미고 소송을 통한 권리 강화가 대륙법계 독프고 그렇습니다. 도율경찰로 넘어갈게요. 238페이지. 자, 364번 독일 경찰 조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래? 독일이 국가경찰의 전통인데 2차 세대전을 일으킨 원흉이기 때문에 2차 세대전 끝난 다음에 연합국에서 쫙쫙 찢어놨어요. 군대도 쫙쫙 찢어놓고 경찰도 쫙쫙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권 자체를 독일의 헌법인 독일 기본법에서 경찰권을 각 주 정부에다 그냥 줘놔버렸습니다. 근데 각 주 경찰법으로 가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모든 주는 아닌데 대부분의 주에서, 독일의 대부분의 주에서 주 단위의 국가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 단위로 그냥 통일된 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경찰권은 각 주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 단위로 국가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좀 희한한 체제를 가지고 있죠. 주 단위로 쪼개졌는데 주 단위에서는 또 통일된 경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그래서 독일을 절충형이라고 합니다. 영일 호부독, 절충형. 자, 이번에 주 단위의 국가경찰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주에서 주 단위의 국가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3번에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 대등 관계입니다. 왜 그래? 독일 역시 우리나라의 경찰청과 같은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중앙에서 막 집권적으로 할 그런 기능을 가진 기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연방경찰과 주경찰이 상명하복이 아니라 그냥 대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방경찰은 연방내무부 소속이고요. 주경찰은 주내무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연방경찰이 주경찰을 막 지휘 감독하는 그런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등하게 그냥 각자 수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2차 세대전 끝나면서 그냥 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군이나 경찰을 강력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연합국에서 막 계속 압력을 넣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방 경찰이 주 경찰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등 관계입니다. 365번 넘어가고 366번 독일 경찰 조직. 1번 경찰 책임자는 선거로 선출한다. 그냥 임명직입니다. 대부분. 다만 조금 특색이 대부분의 주에서 경찰 책임자를 민간인으로 임명한다 그래요. 민간인으로. 그래서 조금 이 어떤 권력성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려고 민간인들을 대부분의 주에서 경찰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은 좀 정치적 정치인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죠. 외부 임용하는 것이죠. 외부 임용. 우리 저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독일에서는 외부 인사를 임명직으로 선거가 아니라 임명직으로. 자, 2번 강력한 중앙 집권적 경찰 아니죠. 독일은 2차 세대전 거치면서 연합국에서 그냥 발기발기 찢어나가지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 경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또 연방 경찰이 주 경찰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뭐 지시를 받아. 이것도 이제 틀린 것이고요. 끝에 국경 경비를 한다. 이 국경 경비는 하여튼 지금 강력한 중앙 집권적 경찰로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틀렸고요. 연방 경찰의 지시를 받아. 이것도 틀렸고요. 또 주경찰이 국경 경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경찰청이 국경 경비를 하죠. 그래서 독일에 우리나라 경찰청 같은 조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나라 경찰청 같은 조직이 있어서 영미 독부 중에서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독일에 경찰청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찰청은 아닌데 독일에 연방 경찰청이 있어요. 독일의 연방 경찰청은 뭐 하는 데야? 사실은 연방 경비청인데 연방 경찰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연방 경비청이었는데 연방 경찰청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그냥 경비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독일의 연방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찰청과 같은 조직은 없습니다. 자, 3번 연방 경찰과 주 경찰은 상명하복 관계 아니고요. 대등 관계고요. 그다음에 연방 경찰이 지휘를 받아. 다 틀렸습니다. 자, 4번에 경찰권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경찰권을 주 단위로 다 그냥 쪼개나 버려 가지고 경찰권이 좀 분산돼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에 367번 독일 경찰기관 가운데 아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자, 극좌, 극우의 합법, 비합법 단체, 스파이 등 기본법 위반에 협의가 있는 모든 행위. 스파이 지금 나라 지키는 경찰이죠. 그래서 반국가 사범들
단속하고 제지하는 그래서 그것이 연방 헌법 보호청입니다. 헌법 보호한다는 것이 국가 질서, 국가의 큰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반국가 사범 다루는 그런 것이 헌법 보호청입니다. 헌법 보호청. 자, 아래 이 해설에 독일의 연방 경찰 조직을 보시면요. 연방 헌법 보호청, 연방 수사청, 그다음에 연방 경찰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 경찰을 막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지휘 감독하는 기구가 있어 없어? 없어요. 독일은 2차 세대전을 이제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2차 세대전 끝난 다음에 연합국에서 그냥 발기발기 찢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중앙에 강력한 각 지방을 지휘 감독하는 강력한 연방의 경찰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냥 자기 임무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임무 하는 것이 연방 헌법보호청은 반국가단체 또는 반국가사범,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거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연방 헌법보호청이고 니은에 좀 특별한 것이 연방 헌법보호청은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연방 헌법보호청에서 이런 반국가사범을 정보를 수집하다가 처벌해야 되겠어, 수사해야 되겠어 싶으면 밑에 있는 연방 수사청이나 또는 주 경찰에다가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 헌법보호청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다. 자, 밑에 연방 수사청은 수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연방 수사청인데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청이 아니겠죠. 수사권이 있습니다. 연방 수사청은 수사권이 있는데 그러면 연방 수사청은 막 적극적으로 리드해서 막 하면서 주 경찰 지휘 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연방 수사청도 기억에 국제범죄, 광역범죄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데 니은에 범죄 관련 정보도 총괄하고요. 디귿에 주 수사경찰 지휘 감독권은 없어요. 그냥 협조와 지원 정도를 수행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방 수사청 역시 수사권은 있어. 그러나 막 연방 전체를 리드해가면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좀 애매한 것은 주 경찰에다 정보 제공하고 뭐 지원해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연방 수사청입니다. 자, 연방 경찰청은 이름을 잘못 지은 것이죠. 원래 연방 국경 경비대였어요. 근데 그거를 명칭을 바꿔서 연방 경찰청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똑같아. 그냥 경비 업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국경 경비대가 2005년 연방 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인데 니은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경 해상 경비, 재해 경비, 공항 철도 경비, 주요 헌법기관 대상 경비. 그래서 그냥 경비청이에요. 경비청. 연방 경비청인데 그래서 독일의 연방 경찰청은 연방 경찰청이라고 쓰고 연방 경비청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디귿에 이 특수부대, 대테러 부대 GSG9을 운용하는 것이 이 연방 경찰청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경비청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368번. 연방 헌법보호청. 2번에 극좌 극우의 합법 비합법 단체 스파이 등 기본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 업무, 정보 수집 등등등. 한마디로 나라 지키는 거, 간첩, 반국가사범, 반국가단체 이런 것들 정보 수집하는 기관이 이 연방 헌법보호청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정원인 거예요. 우리 국정원처럼 있는 기관이 연방 헌법보호청입니다. 자, 3번에 구속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구속 압수수색할 수 없고 신문을 위한 소환이나 강제 수단을 행할 수도 없어요. 다만 정보 수집을 위해서 감청만 할 수 있어요. 감청만. 그러니까 정보 수집만 할 수 있고 수사권은 없는 것이죠. 4번에 각 주에 설치된 주 헌법 보호국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 독일은 연방 경찰기관이 주 경찰기관을 지휘 감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각 주에도 주 헌법 보호국이 있어요. 근데 연방 헌법 보호청에서 지휘 감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협력해서 그냥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369번 연방범죄수사청. 자, 4번에 서부국경수비청 산에 GSG9을 두고 있다. GSG9은 연방경비청. 근데 연방경비청이라는 이름은 없고 연방경찰청이죠. 연방경비청인 연방경찰청이죠. 연방경찰청에 GSG9을 두고 있습니다. 자, 370번 독일 경찰. 자, 4번에 연방범죄수사청은
독일 기원법을 근거로 설치돼 국가방첩업무 딱 벌써 연방헌법보호청이죠. 연방헌법보호청을 연방범죄수사청이라고 잘못 적었고요. 자, 371번 독일의 연방경찰 4번에 연방경찰은 주경찰에 대해서 재정부담의 의무를 가진다? 아니 연방경찰이 주경찰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데 돈만 내? 그러지 않겠죠.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나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돈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해설 중간을 보시면 연방경찰은 주경찰하고 지휘복종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 관계고요. 지휘감독권이 없으니까 재정부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372번 독일의 수사제도 여러분 4번부터 볼게요. 4번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법령상 상명하복 관계예요. 그래서 영미는 경찰하고 검찰 관계가 완전한 대등 관계고 독프는 법령상 검사 우위예요. 사실상은 경찰 주도고 법령상 검사 우위, 사실상 경찰 주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법령상 검사 우위, 사실상 경찰 주도 이렇게 갑니다. 법령상 검사 우위, 사실상 경찰 주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4번에 검사와 경찰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 맞아요. 근데 3번에 경찰에게 독자적인 초동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지금 다 바뀌어가지고 이 독일이건 프랑스건 경찰의 뭐 수사권은 다 인정됩니다. 수사권은 다 인정되지만 검사 우위인 것이죠. 법령상 검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상명하복 체계로 돼 있죠. 그래서 3번에 초동 수사권은 있습니다. 수사권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것으로 해서 틀렸고요. 자, 1번을 보시면 검사가 수사권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검사는 경제사범, 정치범, 강력범 등 중요사건의 경우에만 이제 수사에 관여하고요. 2번에 기타 사건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또 위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상 법령상 검사 우위인데 사실상은 경찰이 주도하는. 자, 그리고 거기 둘째 줄 끝에 해설 둘째 줄 끝을 보시면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는 자체 수사 인력이나 수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팔 없는 머리라고 불리고, 검사를 팔 없는 머리라고 불린대요. 즉 실권이 없는 거죠. 실권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의 주도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프랑스 경찰. 자, 프랑스 경찰 373번 넘어가고요. 374번. 자, 프랑스 혁명 이전의 프랑스 경찰. 프랑스 혁명 이전의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언제 있었죠? 1789죠. 1789. 뭐 그것까지 숙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1789입니다. 1789 프랑스 혁명 이전. 이 프랑스는 프랑스의 근대화는 프랑스 혁명부터죠. 프랑스 혁명부터 이제 사회가 이제 쫙 그냥 이 근대화가 확 발전하는 것이 이제 프랑스입니다. 자, 1번 프랑스는 파리 내 치안을 위해서 창설한 국왕 친위 순찰대 격인 프레보가 재판과 경찰을 담당했다. 이 프레보가 우리나라에 꼭 저기 포도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경찰의 효시로 꼭 프레보를 둡니다. 꼭 우리나라 포도청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찰의 효시가 뭐야?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중에서 포도청을 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도청과 같은 조직이 프랑스에서는 프레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프랑스 경찰의 가장 큰 특징이 군인 경찰이죠. 다른 국가에는 없는 군인 경찰, 군인의 신분으로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이 프랑스 경찰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이 군인 경찰이 언제부터였어? 11세기부터가 아니라 14세기부터. 그래서 해설 2번 중간을 보시면 14세기에 샤를르 5세가 야, 군 주둔지 치안은 군이 담당해라. 이렇게 해서 군 주둔지는 군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이어온 것이 이 프랑스의 군인 경찰입니다. 그래서 군인 경찰은 14세기부터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은 맞죠. 프랑스 혁명은 1789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은 맞지만 이번에 11세기가 아니라
14세기부터. 자, 4번에 루이 14세 때 파리 경찰국을 설치했고 1800년에 파리 경찰청으로 승격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수도 경찰이 프랑스 파리 경찰청 1800년, 영국의 수도 경찰청 1829년, 일본의 동경경시청 우리 갑오 개혁보다 20년 전 1874년 그렇습니다. 자, 375번 프랑스 경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프랑스 국가경찰에는 국립경찰과 헌병경찰, 이 헌병경찰이 군인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경찰을 뭐 군경찰, 군인경찰, 헌병경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좀 불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경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군인경찰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 국가 경찰이 있고 이 자치 경찰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 경찰이 있고 자치 경찰이 있는데 이 국가 경찰 안에 국립 경찰이 있고요. 이 국립 경찰은 이제 국립경찰청 위주로 해서 활동하는 국립 경찰의 우리나라 경찰청처럼 국립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막 움직이는 국립 경찰이 있고요. 그냥 군인 경찰이 있습니다. 군인 경찰도 국가 경찰이에요. 자치 경찰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국립 경찰은 어디다가 설치를 해? 인구 2만 이상.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는 국립 경찰을 설치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인구 2만 이상 꼬민 이 꼬민이 커뮤니티죠. 자치단체를 얘기합니다. 자치단체. 그래서 인구 2만 이상 꼬민에는 국립경찰을 쫙 배치하고 인구 2만 미만 등 즉 인구가 없는 시골 지역에는 주로 이제 군인 경찰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군인 경찰 배치된 지역이 더 넓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골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 2만 미만의 꼬민, 인구 2만 미만의 꼬민 등에 군인 경찰을 배치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군인 경찰 배치된 지역이 더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가 집권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도 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다 국가경찰이에요. 왜? 인구 2만 이상 국립경찰, 인구 2만 미만 군인경찰, 국가경찰이 근데 두 개가 다 국가경찰이야. 국가경찰이 다 있는 거예요. 대신 이 자치경찰은 추가적으로 여기 국가경찰이 다 있으면서 이 자치경찰은 추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곳에 자치단체장이 선택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자치경찰은 둬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치경찰을 뒀어. 그 자치경찰의 활동은 어떻게 돼? 엄청 소극적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국가경찰이 교통사고 처리는 하고 자치경찰은 교통소통 이렇게 막아주고 막 정리해주고 이것을 자치경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서로 다툼이 없는 거죠. 왜? 하고 있는 일이 완전히 딱 그냥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주요한 업무는 수사라든가 주요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하고 자치경찰은 그냥 허드렛 일, 교통 정리하고 뭐 서비스 활동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자치경찰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뭐 불협화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는 집권형 국가라고 딱 할 수 있게끔 아주 그냥 국가경찰이 다 전체 치안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저 375번에 1번을 보시면 프랑스 국가경찰에는 국립경찰과 헌병경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프랑스 헌병경찰은 프랑스 혁명 이후 헌병경찰이 군인경찰이죠. 프랑스 혁명 이후 아까 14세기 샤를르 5세죠. 샤를르 5세가 군 주둔지 치하는 군이 담당토록 한 거 14세기부터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라고 하면 안 되죠. 프랑스 혁명 1789인데 프랑스 혁명 한참 전에 14세기부터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자, 376번 프랑스 경찰 1번 1968년 파리 경찰청은 1800년에 창설이 됐는데 1968년 파리 경찰청과 국가경찰이 통합돼서 국립경찰청 산하에
파리경찰청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경찰청은 현재에도 국립경찰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국가경찰인 것이죠. 저 영국의 수도경찰청, 일본의 동경경시청은 국가경찰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자치경찰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파리경찰청은 최초의 국가경찰로 출발했고 지금도 국립경찰청 산하의 국가경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파리경찰청장은 내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파리경찰청장은 엄청 중요한 그 직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찰청장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장관 제청으로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함프리 덴데핀 집권형으로서 한국, 프랑스 똑같잖아. 그래서 파리 경찰청장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자, 3번에 군인 경찰은 군인으로서 군인만을 상대로 이러면 경찰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일반 시민들까지 다 관할하는 것이 이 군인 경찰이고요. 4번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영미하고 독프하고 구분했을 때 독프는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합니다. 영미는 구별하지 않고요. 그래서 독프, 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또 프랑스가 삼권 분립의 효시이고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한 그 효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이 명확합니다. 377번 파리경찰청 1번 파리경찰청장은 파리도지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리도지사가 아니라 내무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자, 이번에 파리시는 파리도지사와 파리경찰청장의 이원적 형태로 운영된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파리도지사가 따로 있고 파리경찰청장이 따로 있어요. 근데 파리경찰청장이 일부 도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특별합니다. 프랑스가 좀 특별해서 도지사만 도지사가 아니라 파리경찰청장도 파리도지사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3번에 파리경찰청장이 행정도지사로서의 권한도 일부 행사하기 때문에 경찰사무 이외에도 행정경찰적 업무를 함께 처리합니다. 자, 4번에 파리경찰청의 담당 업무가 공공안녕질서유지뿐만 아니라 교통운송, 민방위, 여권발급, 외국인 체류 허가관리 이런 것들도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에 파리도지사가 있어. 파리경찰청장 따로 있어. 근데 파리경찰청장이 그냥 경찰청장만이 아니라 파리도지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하고 파리경찰청장하고 행정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 파리입니다. 왜 그래? 거기가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하기 때문에 행정경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의미상 행정경찰을 따질 때는 그냥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권력행정도 행정경찰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한 최초의 나라가 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파리경찰청장이 일부 행정경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 경찰청에서 하는 행정경찰은 뭐 별게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했던 그런 나라로서 진짜 행정경찰,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행정경찰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경찰청장이 하는 겁니다. 자, 378번 프랑스 자치경찰 1번에 인구 2만 명 미만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자치경찰을. 그래서 이 자치경찰이 선택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선택해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번에서. 자, 3번에 자치경찰은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해설에 자치경찰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도 교수들마다 설명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아까 프랑스 자치경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조사, 수사는 국가경찰이 하고 현장 정리, 뭐 교통정리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 떠올려도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겠구나라고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경찰인데
수사권 행사가 아예 없겠어? 또 아니죠. 예외적으로 자치 경찰이 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치 경찰은 사법 경찰 보조자로서 제한된 사법 경찰권을 행사한다. 이게 또 맞는 표현이야. 미쳐버리겠어 난 진짜. 제가 미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막 진짜 엄청 짜증 나실 텐데, 근데 이렇게 이중적인 것이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 자치 경찰 수사권이 없어. 그렇게 서술하게 되면, 근데 또 어떤 교수는 제한된 사법 경찰권을 행사한다, 또는 예외적으로 사법 경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또 서술하는 교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에 일본 경찰 볼게요. 일본 경찰. 자, 379번에 일본 경찰의 역사. 3번에 1947년에 제정된 구경찰법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제도로 자치경찰을 수행했죠. 왜 그래? 일본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연합국에서 독일 발기발기 찢어놓듯이 일본도 이제 발기발기 찢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찢어놨어? 1945년 패망한 다음에 1947년 구경찰법에서 일본의 지방자치 조직이 광역, 그 다음에 기초가 도도부현 시정촌이거든요.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이 광역자치단체, 시정촌이 기초자치단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촌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발기발기 찢어 놓은 것이죠. 1947년 구경찰법에서 1947년 경찰법에서 광역자치 도도부현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시정촌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 자치경찰제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이 1947년 구경찰법이고요. 해설을 보시면 1947년 구경찰법에서 그다음에 인구 5천 이상 정촌의 자치경찰을 두고 나머지에다가 국가지방경찰을 뒀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복잡하게. 자, 그래서 1954년에 경찰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54년 이제 신경찰법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1954년 신경찰법에서 도도부현 단위에, 저 시정촌 단위로 하니까 막 너무 이 자치경찰이 경찰기관이 너무 막 발기발기 찢어져 있으니까 효율성이 너무 없겠죠. 그래서 1954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서, 즉 신경찰법을 통해서 시정촌이 아니라 도도부현 중심의 자치경찰 제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380번 2번을 보시면 민주화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 운영의 단위를 도도부현으로 격상했어. 민주화가 아니라 너무 발기발기 찢어져 있으니까 효율성이 없으니까 능률성 차원에서, 그래서 능률성 요청에 의해서 경찰 운영 단위를 도도부현으로 격상하고 자치경찰 조직을 도도부현 경찰로 일원화했습니다. 여러분 해설을 좀 보시면 구경찰법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신경찰법이 있습니다. 자, 구경찰법이 의미가 군국주의로부터 민주국가로 전환하는 민주경찰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민주성 측면에서. 한마디로 그냥 발기발기 찢어 놓은 거예요. 그냥 뭉쳐서 이상한 짓 하지 못하게 2차 세대전의 원흉이기 때문에 군 경은 양 발기발기 찢어 버린 것이죠. 자, 내용을 보시면 2번에 민주적인 경찰 관리, 그래서 국가공안위원회, 지방공안위원회, 공안위원회 제도를 도입했고요. 자, 지방분권화, 시와 5천 명 이상의 정촌, 시정촌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두고 그 외 지역에 국가지방경찰을 둠으로써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막 이상해져 버리죠. 왜냐면 도도부현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하면 도도부현이 통으로 자치경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정촌으로 자치경찰을 하려니까 시정촌, 또 너무 조그만 마을까지 하려면 조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구 5천 명 이상 정촌만 자치경찰. 그러면 인구 5천 명 미만은 또 국가지방경찰이야. 잘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엄청 복잡한 체계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이렇게 시켜놨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 복잡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문제점이 과도한 분권화로 인한 비현실성 문제, 또 다 쪼개 놓으니까, 다 쪼개 놓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재정 부족으로
주민들한테 지역 인사들한테만 운영비를 받음으로써 지역 세력과의 유착 문제도 제기되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1954년 경찰법 개정하면서 신경찰법에서 도토부연 단위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의미가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통해서 내용이 자 능률화 국가지방경찰 폐지하고 경찰 운영 단위를 도토부연으로 일원화시켜버리는 자치경찰제도에 이제 개혁을 하는 것이 1954년 신경찰법이고요. 자 381번을 보시면 일본의 국가경찰 자 1번에 경찰청과 관구경찰국이 있죠. 경찰청과 6개 관구경찰국이 있습니다. 경찰청과 6개 관구경찰국이 있어요. 경찰청과 6개 관구경찰국이 있고요. 이 관구경찰국은 6개인데 도토부연이 있지 않습니까? 도토부연 중에서 도에는 없어요. 여러분 저 도토부연이 도가 동경도고 그 다음에 또 도가 홋카이도 북해도입니다. 북해도. 그러니까 도부연이 도 하나 그 다음에 부가 2개밖에 없어요. 오사카부하고 교토 오사카하고 교토 부 그래서 하나 둘 나머지 다 현. 그러니까 일본의 광역지방단체는 사실은 현인 것이죠. 현 말고는 도토부가 있는데 도토부는 하나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이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도는 워낙에 특별해서 관구경찰국을 배치하지 않고 그냥 동경도는 동경경시청이 그냥 알아서 하고 북해도는 북해도 경찰본부에서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관구경찰국이 없습니다. 도토부연 중에서 부현에만 관구경찰국이 있어요. 자, 이번에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 총리 대신의 소할입니다. 내각 총리 대신이 총리예요. 내각 총리 대신이 총리입니다. 일본은 좀 특이해서 장관이 있고 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중요한 부처의 장은 대신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청의 장이 경찰청 장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찰청 장관을 부르기를 야 일본은 경찰청 장관으로 돼서 뭐 엄청 높게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안 불러요. 왜냐 일본은 주요 부처의 장은 대신이거든. 그래서 총리 대신만 대신이 아니라 주요 부처의 장은 대신이에요. 대신. 그래서 경찰청 장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장관보다는 조금 낮은 것이 일본의 장관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공안위원회는 총리 내각 총리 대신의 소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할이라는 것이 소속만 그냥 뒀습니다. 우리나라 그 시도 경찰청이 시도에 시도 경찰청을 두고 실제로는 시도지사 관할을 전혀 받지 않잖아요. 이 소할이란 말이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소할이란 말이 국가공안위원회가 총리 소속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총리 소속으로 그러니까 소할인데 총리 소속으로만 돼 있고 총리의 지시 감독은 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3번에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를 받고요. 그래서 경찰청 국가공안위원회에 있으면 어디가 높은 기관이냐 또는 대등 기관이냐. 국가공안위원회가 높은 기관입니다. 왜 그래? 경찰청의 장은 경찰청 장관입니다. 근데 국가공안위원회의 장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은 대신급이에요. 대신급. 국무대신입니다. 국무대신. 그래서 국가공안위원회가 경찰청보다 높은 기관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경찰청장도 차관급,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도 차관급. 그래서 사실상 같은 급이에요. 대등한 급에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견제하도록 해놨죠.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경찰청은 경찰청 장관이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은 대신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국가공안위원회가 상급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 관리를 받습니다. 관리를. 국가공안위원회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공안위원회가 단순히 경찰청을 뭐 견제하는 기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관리하는 기관. 자, 4번에
관구 경찰국은 부현 경찰과는 상호 독립적이어서 지휘 감독권이 없다. 이게 예외적으로 지휘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지문인데, 자,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관구 경찰국이 부현 경찰을, 여기서 왜 부현만 나와? 도도 부현이 있는데 도도에는 관구경찰국 설치하지 않잖아요. 관구경찰국은 동경도, 북해도에는 관구경찰국 설치하지 않으니까 부현에만 설치가 되는, 부현만 전국을 6개로 나눠가지고 관구경찰국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관구경찰국 얘기할 때는 도도가 나오면 안 되고 부현만 얘기하는 것이죠. 부현 경찰관은 독립적이어서 지휘 감독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표현해서 예외적으로 부현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382번에 일본의 국가경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은 독립적이어서 국가경찰은 관리권이 없다. 이것도 역시 경찰청장도 예외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경우가 있고, 관구경찰국도 예외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얘기하면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좀 봅니다. 자, 338번 일본 경찰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중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번에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며 상설기관이다. 국가공안위원회가 경찰청보다 상급 기관이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리권을 행사한다니까요. 뭐 임명권도 가지고 있고, 뭐 징계 파면권도 가지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설이래. 공안위원회는 비상설이래요. 엄청난 특징입니다. 엄청 뭐 대신급으로 기구를 만들어 놓고 비상설이래요.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만 이제 소집되는 것이죠. 근데 좀 하는 일이 많으니까 자주 소집이 되겠지. 근데 어쨌든 비상설이래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하여튼 비상설이니까 엄청난 특징인 것이죠. 딱 보면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하여튼 국가공안위원회건 지방공안위원회건 공안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 비상설이래요. 우리 뇌리에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거죠. 비상설이라는 거 특별히 좀 알아두시고요. 자, 3번에 위원장 및 5인으로 구성된 국가공안위원회는, 그래서 위원장하고 위원 합하면 6명이 돼버립니다. 위원장 빼고 위원만 5명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 비리에 대한 감찰 지시권도 가지고 있고요. 4번에 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는 지휘 감독권 가지고 있지 않고 공안위원회가 있으니까 공안위원회가 일정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사가 개입하지는 않고요. 자, 384번 일본의 경찰 제도. 1번에 국가경찰에는 경찰청과 관구경찰국이 있고요. 황궁경찰본부는 동경경시청 소속이다. 그냥 경찰청 부속기관입니다. 경찰청 부속기관. 황궁경찰본부 경찰청 부속기관. 경찰청 부속기관이니까 국가경찰인 것이죠. 황궁경찰본부 경찰청 부속기관으로서 국가경찰이고요. 자, 3번에 국가공안위원회는 사법경찰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 아니라 그냥 징계권 자체를, 징계 파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권이 아니라 징계 파면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징계 요구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검사가 징계 요구권을 가지고 있죠. 검사가 국가공안위원회에 사법경찰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공안위원회는 징계 파면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 4번에 도도부현 경찰에는 경찰청과 도부현 경찰이 있다. 경찰청은 그냥 저 국가경찰이고, 도도부현 경찰에는 동경도 경시청하고 도부현 경찰본부가 있죠. 동경도는 경시청이라고 하고 북해도부터는 다 경찰본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도부현 경찰은 동경도 경시청, 그 다음에 북해도, 그 다음에 부현,
경찰본부가 있습니다. 385번. 여러분 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